네, 이번엔 이준석, 정진석 두 사람 간의 대결인 걸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이거 전국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그 당 개정안과 이제 또 임명안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8일 날 그제네요. 이준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러자 정진석 위원장 한번 보세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국면이 넘어왔다. 이준석하고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박상규 의원은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두 사람은 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육모방망이 사건, 불라바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올 때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마구 공격을 하니까 정진석 전 이 국회 부의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뭐 소위부답하겠다. 소위부답. 네, 그 유명한 또 자기 정치적 스승의 말을 인용해서 소위부답했는데 이 말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겁니다. 아하. 이미 뭐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라고 못을 박은 걸로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이제 14일 이 법원의 판단만 넘어서면 당을 조기에 지금 수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진 거죠. 국회 부의장으로서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될지 본인도 굉장히 지금 이 추석 연휴에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인터넷 유행 콘텐츠 밈을 활용해서 이건 뭡니까? 네. 예. 강아지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또 더 밑에 보시면요. 또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밈을 활용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법원에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국민의힘에 계속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라고밖에 안 보여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추면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있으면 그럼 본인한테 뭔가 반대적으로 급부가 내려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과는 이미 아까 정진석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더 이상 뭐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 함께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흔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본인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민의힘을 흔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을 흔들어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 때문에라도 이준석 대표가 멈추진 않을 거다.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비대위 판결이 비록 만약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치적 공격은 계속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14일 날 이제 가처분 신문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또 한번 뭐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겠으나.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그제 도어 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을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하든 이런 거 여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이러한 또 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돈에 오히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죠. 우리 장혜천 이사장은 어떻게 저거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이 전 대표가 올렸던 페이스북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SNS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매 네. 사건마다 이렇게 끝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특정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밈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이 전 대표의 남은 정치 행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위기에 빠뜨려야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이 계산을 끝마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설령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들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어낸 지지자 국민분들이 그래 이제 힘드니까 이준석 전 대표 다시 받아줄게 잘해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면서 오히려 더 차갑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부가 참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박근혜 정부와 내내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정치적 공간이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부의 성향이나 이 정부의 활동 방향 또 자신을 향한 대우가 지금 내 성에 안 차고 억울하고 분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개인적인 어떤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만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이 한번 망해봐라. 망하면 그때 가서 내가 구원투수가 될 거야.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당원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그 강아지가 나오는 페이스북 그 짤을 밈이라고 하죠. 네. 그걸 그대로 돌려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SNS 정치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또 소셜 미디어에 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구인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출마 3번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노원에 수락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이제 좀 쉬운 대구 팔공산에서 서성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7곡에도 있고 TK 지역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전 대표가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거나 뭐 윤핵관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를 해라라고 요구하든지 해라. 아직 국회의원 배지 경험도 없으면서 너무 오만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동아일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이 7곡에 직접 가서 4시간여 동안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 옆에 자리한 장해찬 이사장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실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 이준석이 없이 강기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준석이 없이 그냥 장해찬이가 똑같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할 수 있고 없고 이전에 대선 때 한 줄 공약이라고 했던 거.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대중은 이준석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 네. 장혜찬 이사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강성 팬덤층이나 나름 이 정치에서 그동안 기성 정치인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낸 것은 선구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실무자로서 이름 없이 일하는 강기훈 행정관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전화 또는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많은 청년 정치 꿈나무들이 결코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체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고요. 계속해서 체급이 큰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의 몸값을 올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동세대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 이번에 광주에서 연달아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자립준비 청년들처럼 취약한 청년 계층을 챙기는 문제, 그런 민생 문제를 챙기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어떤 지평을 열고 싶고 그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청년 세대가 여러 명이 등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체제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요.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내후년에 총선을 앞두고서 한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과 이준석은 지지층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 여기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건 내부 분위기가 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게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머릿속에 라이벌로 의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려 보여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내후년에 총선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참 한동훈 장관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 키워주는데 다들 그 열심이구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준석 네. 대표가 여당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동아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